자, 오늘도 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미네이트가 간단하게 효과를 즉각적으로 낼 수 있는 시술이라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죠. 라미네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조금 있긴 한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라미네이트는 일반적인 이제 완전히 씌워서 모자처럼 씌워주는 이런 크라운과 다르게 이렇게 손톱 붙이듯이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접착력이 약해지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명 한 10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보철물들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또한 우리가 치아를 삭제를 좀 하잖아요. 네. 삭제를 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가 시릴 수가 있어요. 치아가 시리지 않게 우리가 좀 잘 삭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량이 좀 크거나 이러면서 치아가 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치아를 다듬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질 수 있고 또 라미네이트와 치아 사이의 틈 사이 네.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이 발생하면 잇몸 염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도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니가 많이 돌출되었거나 삐뚤삐뚤한 분들이 시술을 받게 될 경우 네. 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게 될 경우 이거를 적당히 삐뚤삐뚤한 걸 개선해야 되는데 자기는 드라마틱하게 완전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 하면 그만큼 치아를 많이 삭제를 해야 돼요. 치아 삭제량이 다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치아의 맨 껍데기인 범랑질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삭제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는 당연히 시린 증상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네. 드물게는 맨 가운데에 있는 치아 신경까지 얘네가 이제 트라우마를 받아서 신경이 죽게 되고 그러면 또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구적인 수명이 아니라 네.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재시술을 해야 되고 또 재시술을 할 때마다 조금 또 손을 대야 되거든요. 조금씩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점점 문제점이 더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네, 역시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가볍게 접근하기에는 부작용이 그렇죠. 또 만만치 또 않아 보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나는 꼭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라미네이트는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할 수는 있긴 한데 누구에게나 권유하진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니드, 환자분이 원하는 것과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모두 종합적으로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면 환자가 이게 교합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미묘하게 다른데 환자가 자꾸 앞니가 딱딱딱딱 닿는 교합을 가지고 있어. 네. 근데 이럴 때 라미네이트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어. 자꾸 부딪히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환자는 힘들고 병원도 힘들죠. 환자 우리가 치료를 딱 해드리면 이 상태로 딱 끝나길 바라는데 자꾸 탈이 나서 환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병원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교합이 안 좋은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네.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자꾸 연필을 깨문다거나 성인이지만 자꾸 손톱 이렇게 깨무신다거나 이런 라미네이트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상담받을 때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할지 딴 걸 할지 고려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앞니가 안 닿는 분, 개방교합, 우리가 옛날에도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교정 치료를 해결하기도 되게 어려운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여기를 라미네이트로 좀 길게 해달라고. 안 되겠죠. 치아도 길어지고 그렇죠? 네. 앞니가 이 교합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로 급하게 해버리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환자분한테 적절한 치료 시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행을 해야지 네.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무턱대고 막 하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고 일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단순히 정말 예뻐지고 싶어서라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또 해야겠네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누구에게나 막 권유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시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너무 잘 알려주셨는데요. 라미네이트는 급속 교정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표현을 네. 제가 학생 때 들었어요. 학생 때 수업 때 이제 라미네이트를 급속 교정이라고 이제 광고하는 곳도 있다.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제 드는 머릿속 생각은 이건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교정이라는 표현은 치아 교정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치아 교정은 엄연한 치의학의 한 학문 분야로서 치아를 자연 치아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적절히 힘을 줘서 이쁘게 배어라는 걸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급속 교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네. 치아를 한순간에 가지런하게 만든 것처럼 가지런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치아 교정이라는 거는 일단 비용도 비용이고 네. 기간도 길고 네. 그렇죠? 기간도 네. 기본 1, 2년 걸리니까 라미네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2주 전후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교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필하는 건데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오해를 유발하는 거죠. 일부러 네. 환자분이 약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서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 병원 쓰질 않고 네. 이런 표현은 장기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라미네이트는 교정과는 아주 무관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라미네이트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쉽고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말이 딱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심한 착색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치아색이 많이 좀 어둡거나 아니면 반점처럼 이런 게 많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컴플렉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그 치아를 많이 삭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삭제하면서 색을 좀 이쁘게 바꿔주니까. 또 치열이 경미하게 삐뚤삐뚤. 네. 우리가 보통 삐뚤삐뚤해서 라미네이트로 이게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요, 우리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보고 분석을 딱 해가지고 교정 치료를 많이 권유를 드려요. 네. 왜냐하면 치아에 손을 안 댈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좋으니까. 네, 네. 교정 치료를 많이 권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치아가 근데 경미하게 삐뚤삐뚤하고 네.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만약에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가지고 연예계로 바로 들어가게 됐어. 교정 치료할 기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라미네이트가 최선의 치료 방법이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를 많이 했던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 옛날에 길거리 캐스팅이 되게 많았다고. 그렇지. 그렇죠. 예뻐지기 위해서 무리한 실수를 강행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겠네요. 맞아요. 연예인들, 주변 지인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시술입니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